안녕하십니까. 저는 권우주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행정사 시험이 1회가 이제 실시가 됐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다 잘 보셨겠지만, 이제 혹시 만에 하나 1회 시험이다 보니까 또 서술형 주관식이다 보니까 이제 혹시 준비하신 만큼의 어떤 결과가 안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술형 주관식 문제에 있어서의 특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이제 이론을 할 때 다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행정사 같은 경우에는 1회 시험이니까 첫 번째니까 절대 어렵게 나오지는 않는다.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또 실제 어떻습니까? 지난 1회 시험에서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그 이론할 때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써야 된다. 그리고 행정사 시험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너무 짧다. 그래서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어떤 요약 정리를 하셔가지고 내가 쓸 만큼 써라. 그리고 반드시 제가 말씀드린 게 또 어떤 게 있었습니까? 묻는 거에 대해서만 써라. 그래서 미리 어떤 프레임이나 목차를 정해 놓지 말고 묻는 거에 대해서 써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게 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 이제 인식을 하셨고, 그죠? 또 다 잘 하셨겠지만, 이제 1회 시험에 대해서 특히 사무관리론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술형 주관식 문제의 특성상 어떻습니까? 반드시 이것이 답이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죠? 객관식은 어떻습니까? 1번이면, 예를 들어 문제 1번에 답이 1번이면 나도 1번, 다른 사람도 1번, 누가 보더라도 1번이 돼야 그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단답형 주관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쉽게 말하면 갈로를 이렇게 비워놓고 앞에 있던 문장을 하고 갈로를 비워놓고 단어를 하나 넣게끔 하는 거. 자, 이런 단답형 주관식도 누가 봐도 정답이 있는 겁니다. 그죠? 객관식은 아니지만 누가 봐도 아, 이게 정답이구나. 이거는 정답이 아니구나. 이게 됩니다. 그러면 같은 주관식이지만 서술형 주관식에서는 반드시 이게 답이다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론할 때 그죠? 말씀드렸던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 또 지금 저하고 어떻습니까? 1회 시험을 한번 풀어보지만 이것이 100% 정답이 다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서두를 조금 길게 잡은 겁니다. 자, 저하고 지금 사무관리론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답을 찾아보지만 이것도 100% 정답이 아닙니다. 왜? 서술형 주관식이니까. 그죠? 그래서 묻는 말에 대해서 최소한의 이런 정도는, 그죠? 최소한의 지금 저하고 한 2강에 걸쳐서 한번 풀어볼 건데, 최소한 저하고 한 것 정도는 쓰셔야 합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최소한. 그래서 제가 표현은 최소한이라고 했지만, 뭐 이렇게 쓰면 뭐 당연히 합격은 되겠죠. 그리고 서술형 주관식은 다른 자격증, 그죠? 취업이든 자격증이든 전체를 봤을 때 평균 50점이 안 넘습니다. 평균 50점이 안 넘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그만큼 정확하게 핵심을 찍어서 표현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 하는 거는 참 쉽지만 글로 표현하는 거는 또 굉장히 어렵고, 또 우리가 한정된 시간에 50분이라는 시간에 문제를 막 이렇게 풀다가 보면 중복할 수도 있고 핵심을 놓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에러를 우리가 범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이 정답이 다가 아니고 최소한 이 정도의 어떻습니까? 문맥이나 이 정도의 형태는 갖춰야 된다. 이걸 항상 생각을 하시고 저하고 어떻습니까? 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오, 이거는 40점짜리입니다. 그죠? 40점짜리. 혹시 여러분들 중에 20점짜리를 먼저 손대신 분도 계실 건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고 제가 이론할 때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시대고시에서 행정사 들으신 분은 다 아실 겁니다. 무조건 큰 문제를 들이대십시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40점짜리는 얼추 써도 20점은 받을 수 있지만 20점짜리는 아무리 잘 써도 20점 못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 1번도 40점짜리 배점이고, 그죠? 또 이걸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돼요. 자, 이번 시험에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3번이 차라리 40점 배점이 돼야 돼요. 근데 3번이 이제 20점 배점이 되면서 이것이 1번이 나왔는데, 자, 제가 이론할 때도 강조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죠? 강조 드렸던 부분이 1번에 40점짜리로 나왔어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봅니다. 기한문의 검토와 결제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자, 그러면 40점짜리는 어떻습니까? 좀 그럴듯하게 좀 많이 써야 되고, 20점짜리는 말 그대로 짧게 써야 되고, 40점짜리지만 우리가 20분에 써야 됩니다. 그죠? 20분 안에 써야 되는 건데 절대 많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직접 한번 여러분 시험을 쳐보셔서 아시겠지만 시간이 너무 빨리 가죠. 20분이 그냥 후다닥 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가장 먼저 파악해야 될 게 뭡니까? 이 문제에서 무엇을 묻느냐를 아셔야 돼요. 자, 지금 딱 보니까 기한문에 있어서의 검토와 결제를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뭡니까? 두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제가 항상 묻는 말에 대해서 답을 쓰라고 했는데, 첫 번째가, 그죠? 결제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쭉 해가지고, 검토죠. 첫 번째가 검토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죠? 두 번째가 결제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아, 요거는 지금 두 가지를 물어보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요거는 두 가지로 추려서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실제 파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정도는 쓰셔야 되는데 이 정도 절대 20분 안에 못 씁니다. 그러면 이것도 요약이 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저하고 이제 기출 문제를 푸는 시간이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조금 나열을 해 놓은 거고, 그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또 추리셔야 돼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 두 개가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근데 자, 검토에 결제에 어떻습니까? 아주 짧게 더 구체적으로 묻진 않았죠. 그냥 검토와 결제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관하여니까 굉장히 포괄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거 다 써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40점짜리의 배점이 돼요. 자, 관하여 쓰라고 되어 있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걸 다 쓰자. 다 쓰지만 조금 논리적으로, 조금 보기 좋게, 조금 체계적으로 이렇게 쓰셔야 점수를 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오합지졸로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일단 문제를 딱 보니까 기한문에 있어서의 검토하고 결제입니다. 그러면 먼저 어떻습니까? 검토에 대해서 쓰고 그 다음에 결제에 대해서 써야 돼요. 그렇겠죠? 누가 봐도 그렇겠구나가 돼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검토에 대해서 씁니다. 자, 프린트물을 한번 봅니다. 그죠? 자, 바로 검토 이렇게 들어서 돼요. 그렇지만 제가 이론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죠? 좋게 표현해라.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무조건 답안지를 차별화해라. 주관식은, 특히 서술형 주관식은 무조건 다른 사람하고 답안지가 차별화돼야 됩니다. 남들하고 그냥 비슷한 형태로 비슷한 내용으로 쓰면 그냥 다 떨어지는 겁니다. 뭔가 차별화. 그죠? 자, 그러면 바로 어떻습니까? 기한문의 검토 또는 검토의 개념 이렇게 들어가도 되지만 어떻게 해요? 기한문이라는 걸 물어보니까 가장 메인 타이틀에 어떻습니까? 개념을 살짝 언급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반복해서 몇 번을 보셨으리라 믿고, 자, 하나하나는 하지 않습니다. 그죠? 지금은 여러분 방법론을 아셔야 돼요. 방법론을. 나는 저렇게 생각을 못하고 그냥 썼구나. 그죠? 저렇게 생각을 하고 답안지를 작성을 해야 되는구나. 이게 되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자, 기한문이란 해가 기한문의 개념을 한번 살짝 언급하는 거죠. 자, 시간 관계상 길게 언급 못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주 짧게. 그래서 기한문이란 전자문서를 원칙으로 하고, 모든 문서는 전자문서가 원칙이죠. 근데 기한문이란 해서 기한문을 설명하면서 첫 번째 전자문서를 원칙으로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채점자가 이런 것 다 있으면 점수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전자문서를 원칙으로 하고, 상급자나 또는 접수한 문서를 처리하기 위한 이렇게 되는데, 좀 부드럽게 설명하면 처리하기 위한이 되겠죠. 그죠? 처리하기 위한 법령훈련 예규. 자, 저는 법령훈련 예규 이렇게 적어놨지만 이거 빠져도 돼요. 뼈대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요거는 이제 옷을 입히고 살을 입힌 거고, 그래서 제가 강아지, 개새끼 표현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새끼지만 강아지로 표현하려고 법령훈련 예규 이런 게 들어갔고, 여러분들의 실제 시험에서의 답안지에는 최소한 전자문서를 원칙으로 하고, 또는 어떻습니까? 쭉 해서 기한문이니까 순수한 어떤 자기 발안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죠? 자기 발안으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자기 발안, 요것도 또 빠져도 돼요. 그러면서 행정기관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한 문서, 요거는 무조건 뼈대. 그래서 기한문이란 전자문서를 원칙으로 하고 행정기관에서 의사를 결정하기 위한 문서다. 이렇게 적으셔도 돼요. 뼈대는. 근데 거기서 이제 좀 좋게 하려니까 이제 요런 게 들어가는 겁니다. 무조건 이렇게 쓰시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샘플입니다. 샘플. 모범 답안 예시. 그죠? 객관식이 아니니까 이거 답입니다. 절대 그리 못합니다.
하다못해 채점자라도 이런 내용이 있어야 점수를 주고 요런 내용이 있으면 조금 플러스 가점을 주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무조건 요래 써야 돼. 채점자조차도 무조건 요렇게 써야 돼라는 틀은 없습니다. 서술형 주관식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뼈대는 전자문서 원칙으로 하고 뼈대, 두 번째 뼈대는 뭡니까? 행정기관이 의사를 결정하기 위한 문서, 요 뼈대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요게 뼈대.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보너스를 타기 위해서는 뭡니까? 기한문은 정확성, 간결성, 용이성, 경제성을 갖추면 더 좋다. 요 말이 딱 들어가면 무조건 보너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개념을 살짝 언급을 하는구나. 됐죠? 자, 그리고 실제 제가 항상 무엇을 묻는가를 항상 생각하시라 했죠. 묻는 거에 답해라. 다른 건 아무리 답해봐야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검토하고 결제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줄띄우기 싹 하고 이때 줄띄우기 하는 겁니다. 제가 줄띄우기, 들여쓰기 이런 것도 제가 이론하면서 강조를 많이 드렸었죠. 그래 해버리면 정말 제가 드린 말씀대로 하셨다고 하면 뭐 합격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또 본인의 뭐 스타일대로 하시다가 보니까 또 이렇게 됐겠지만,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줄띄우기 싹 하고 이제 검토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근데 나 지금 요거 충분하게 썼고 시간도 보니까 조금 남았는 것 같고 20분 안에는 충분히 쓸 것 같고, 그럼 여기서 기한문에 어떻습니까? 또 어떤 게 들어가면 더 차별화가 되겠어요. 기한문의 구성은 일반적으로 두문, 본문, 결문으로 구성한다. 이런 거 어떻습니까? 한 줄 또 싹 들어가도 돼요. 이게 서술형 주관식의 어떻습니까? 합격하는 노하우 방법입니다. 무조건 이렇게 쓰십시오. 자, 요런 목차를 잡고 요런 포맷으로 쓰십시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추가를 시킨다고 하면 기한문, 시행문은 이 꼴이지만 또 따로도 봅니다. 그죠? 그래서 기한문은 또 뭐 갈로 해서 시행문 또 갈로 닫고 싹 해서 구성은 두문, 본문, 결문으로 그죠? 이루어진다. 요런 말 하나 딱 집어넣으면 또 보너스 점수죠. 자, 그래서 이제 묻는 거 이제 검토 딱 나옵니다. 자, 검토, 자, 포괄적으로 그죠? 검토와 결제에 관하여 서술하시오니까 포괄적으로 알고 있는 거 다 써야 되니까 이왕이면 좀 괜찮게 검토 제목 딱 주고 검토의 개념 한번 적자. 개념 적는 겁니다. 그래서 검토는 뭡니까? 공무원이 기한한 내용을 보조기관에 보좌기관에서 자, 이런 것들도 이제 뼈대입니다. 꾸미는 겁니다. 뼈대는 뭡니까? 분석하고 점검하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 요 말이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검토는. 자, 그러면 점검, 분석, 점검, 결정하는 것을 어떤 걸 결정해요? 해당 공무원이 기한한 내용을, 기한문이니까 뭐 서류가 하나 올라왔을 거잖아. 그죠? 그걸 분석하고 점검하고 결정하는 것. 이게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서도 어떻습니까? 검토니까 요거는 수직적인 합의다. 키워드. 요거 들어가면 보너스 점수. 협의는 뭡니까? 협의는 수평적인, 검토는 수직적인. 교재 다 있고 또 여러분들이 반복하시다가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개념이 있으니까 이제 절차가 한번 나와야 되겠죠. 절차는 책마다 조금씩 틀립니다만 결국은 똑같아요. 키워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검토에서 개념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어떻습니까? 개념 또 나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뭔가 자연스럽게 하려고 하니까 이제 절차를 한번 적어야 되겠다. 이건 40점짜리니까. 요거는 또 포괄적으로 막 적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검토에서의 절차는 자, 쭉 해서 기한문하고 형식의 내용을 어떻습니까? 최종적으로 확인하는데 어떻습니까? 기한자랑 서명하는 거 또는 결자권자의 결제를 받기 전에 하위기관에서 상위기관으로 검토니까 수직적인 합의라고 돼 있었으니까 언급했으니까 내가. 그래서 하위기관에서 상위기관으로 이런 말이 딱 나오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보조기관에서 검토하고 이걸 한마디로 딱 하면 보조기관에서 검토하고 화살표 딱 주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기한자 서명하고 그 다음에 화살표하고 상위기관. 이것이 검토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구나. 여러분들 프린트를 보시면 돼요. 또 어떻습니까? 하나 끝났으니까 그러면 요걸 또 다시 업무 분담자하고 총괄 책임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또 구분 한번 해볼까? 요거는 들어가면은 매우 좋은 거고, 요걸 안 쓰시더라도 최소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검토의 개념이나 절차, 이거는 무조건 나와야 돼요.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쭉 보니까 자,
업무 분담자 했을 때 하고 총괄 책임자가 기한했을 때 경우가 두 가지로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무슨 란에 누가 서명을 하느냐 그 차이지 똑같습니다. 자, 이것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한 번씩 언급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파일을 보시면 되니까 이 글자 하나하나는 안 합니다. 그죠? 왜? 여러분들 뭐 한글 다 아시는데 이걸 뭐 제가 글자를 읽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는 아무 의미가 없죠. 서술형 정하식은 이렇게 구성이 돼야 되는구나. 그걸 감을 잡으셔야 돼요. 다 합격하셨겠지만 혹시나 그죠? 불합격하신 분들은 어차피 또 1차 합격했으니까 2차 내년에 또 한번 봐야지요. 또 그죠? 행정사도 잘만 하면 떼돈 버는 어떤 파트가 있습니다. 해외 이제 이런 쪽 파트로 하여튼 대행을 하시면 행정사가 모든 게 자기 하기 나름이지만 자 그렇게 해서 절차에서는 2줄 정도 이렇게 언급을 하고 다시 이렇게 전혀 다른 내용이니까 줄 띄우기 해가지고 다시 업무 분담자하고 총괄 책임자하고 다시 이렇게 구분해 갖고 또 설명하는구나. 요건 내가 빠뜨렸네. 지금 그런 걸 자꾸 체크를 하셔야 돼요. 글자 내용을 보지 말고 우리 한글 다 아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보니까 어떻습니까? 요렇게 하는데 중요한 게 나오죠. 만약에 총괄 책임자나 보조기관의 보좌기관의 출장 등으로 검토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생략할 수도 있네. 요거 집어넣으면 보너스. 그죠? 반드시 상위기관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출장가가 없습니다. 이제 담당자가, 검토할 담당자가. 그럴 때는 검토를 생략할 수도 있다. 단 반드시 검토의 생략 사유를 적어야 된다. 꼭 요거 들어가면 또 보너스 점수.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쭉 보니까 그러면 또 검토에서 내가 뭐를 공부했지? 이렇게 되죠. 검토할 때 어떻습니까? 하부기관에서 기한한 내용이 all okay 이렇게 되면 아무 이상 없죠. 근데 이견 이건 좀 잘못됐다. 요거보다가 조금 더 좋은 또는 여기에서 요런 것만 조금만 추가되면 요거 굉장히 좋은 기한이다.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서로 반대가 될 수도 있고 이견이니까 반대가 될 수도 조금 뭐를 추가시키면 더 나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자, 그래서 3번입니다. 보조 또는 보좌기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의견이 다르다. 이럴 때 어떻습니까? 기한문을 직접 수정하거나 이게 포인트입니다. 기한문을 직접 수정하거나 별지에 따로 별지에 의견을 낼 수 있다. 요거 들어가면 좋죠. 검토니까 뭔가 미흡하니까 또는 뭔가 에러가 났으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수정도 할 수 있고 의견도 표시할 수 있다. 요거 딱 적고. 그러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의견을 제시했거나 수정했는 사람의 이름, 소속, 직위 다 적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 쫙 나오는 거고. 그리고 반드시 따옴표 해가지고 의견 있음 따옴표 닫고 요거 탁 적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보시더라도 어떻습니까? 맞네. 요렇게 적으면 점수를 딸 수 있겠네. 충분하죠. 여러분들 읽어보셔도 수긍이 가실 겁니다. 그냥 막 적으셔가 안 됩니다. 절대 길게 장황하게 적을 필요 없어요. 왜? 채점자는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약, 서머리. 그럼 채점자가 딱 이 사람 그냥 알고 있구나. 요약 잘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 정도만 설명하면 되지 뭐 똑같은 말을 뭐 이렇게 장황하게 자꾸 길게 해.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내가 또 답해야 될 걸 또 뭐 하고 그러면 점수가 낮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검토 과정에서 자 요런 사람들이 또 의견이 다 틀리다. 이럴 때는 상호 조정 또는 상호 협의해서 의견이 통일되면 의견 일치니까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의견 일치니까 뭐 의견 표시 뭐 의견 있으면 이런 거 뭐 할 필요 없죠. 그러면 지금 여기 쭉 나오는 포인트는 결국 뭡니까? 검토는 수직적인 합의인데 그죠? 상위기관에 검토를 해야 될 사람이 없을 때는 생략할 수도 있다. 그러면 생략 이유 꼭 반드시 적어야 된다. 그리고 기한된 내용에 대해서 수정이나 보완 또는 별지 그죠? 여기 나오는 별지에서 표시할 수 있다는 거니까 별지 가능하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한 사람의 성명 직위 뭐 명함 그 소속 이런 거 적어야 된다. 너무 당연하죠. 또 이견이 있을 경우에 서로 조정이나 합의에 의해서 의견이 일치되면 어떻습니까? 의견 표시할 필요 없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서 그렇고 지금 제가 말로 한 그런 내용들을 어떻습니까? 정리해 가지고 적으셨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검토에서 중요한 거 검토 사항이 있죠.
뭐를 검토해야 되나 이겁니다. 그 검토하는 사항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용이 컨텐츠가. 그래서 거기서 뭐 수정을 하든지 뭐 보완을 하든지 뭐 의견이 있음 하든지 뭐 없음 하든지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반드시 또 나와야 될 게 요 4번 검토 사항입니다. 검토 사항 무조건 나와야 되고 이거 무조건. 그죠? 자, 그래서 검토 사항은 뭡니까? 교재에 다 있습니다. 이것도 형식적인 검토,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검토가 있고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검토가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죠?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검토,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검토. 자, 이거는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니까 이건 할 필요 없죠. 이런 것까지 다 하면 기출문제 풀이도 그 완전히 그 뭐 시간 보내려고 하는 거지. 아, 검토에서 개념 적고 절차 적고 의견이 다를 때 그 다음에 검토 사항 요런 게 다 들어갔어야 되는구나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지금 제가 하는 거 교재에 다 했습니다. 그럼 이만큼 또 안 들어가도 돼요. 예를 들어 검토 절차 빠져도 돼요. 반드시 검토 사항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의견 일치됐을 때 불일치됐을 때 이 말 꼭 들어가야 되고 그게 뼈대입니다. 뼈대. 자, 그러면 검토 사항 이건 안 합니다. 교재에 다 있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제가 무조건 교재를 반복하십시오. 교재를 자꾸 소설책 읽듯이 자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 드렸었던 거 그걸 위주로 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반복해서 보시다가 보면 그 나머지 다른 구석에 있는 것까지 다 보시게 됩니다. 무조건 5회독 이상 하십시오. 최소한 3회독 내지 5회독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죠? 이론 저하고 하신 분들은. 지금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교재에 있는 내용. 아, 검토는 하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영어로 하면 체크. 그죠? 체크는 하는데 그냥 막 체크해가 안 되겠죠. 다시 두 개로 나눠집니다.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확인해야 되는 거, 검토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내용적인 측면에서 검토해야 되는 거. 그게 이제 어떻습니까? 표로 해가지고 싹. 그럼 저는 표로 했지만 여러분들은 표로 안 하셔도 돼요. 검토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형식적인 측면 해가지고 여기 있는 거 최소한 한 3개 정도 적고 등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줄 바꿔가지고 2번 내용적인 측면 뭐 콜론을 찍으시든지 또 어떻습니까? 1번 동그라미 1번에 있으면 기역, 니은, 디귿 하든지 우리 기한문 작성할 때 어떻습니까? 표시 방법 다 했잖아요. 들여쓰기. 그거 딱 해서 어떻습니까? 또 여기에 크게 뭐 행정적, 법률적, 경제적 요렇게만 제목 적으셔도 돼요. 그래 적으셔버리면 아우 무조건 검토에 대해서는 한 80~90% 적은 겁니다. 정확도가. 그렇죠? 그래서 검토 사항이 있다. 여기서 나오는 형식적인 건 내용적인 건 안 합니다. 교재에 다 그대로 있는 거니까.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어떻습니까? 검토 다 했고 이제 시간도 급박하고 이제 빨리 결제를 적어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 결제를. 지금 여기에서는 검토 같은 경우에는 개념, 절차,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의견이 일치됐을 때, 일치되지 않았을 때. 그래서 이견의 어떤 유무, 그죠? 그 다음에 뭐든지 뭐 검토할 사항이 있어야 되죠. 요 내용이 싹 들어가면 거의 뭐 퍼펙트한 거. 근데 우리는 뭐 실제 이렇게는 못 합니다. 시험장에 가서는, 그죠? 그래서 검토에서도 개념 적고 검토 사항 적고 검토니까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 어떤 상황이구나. 요런 거 적어야 되는구나.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는 페이지가 바뀌었지만 또 줄 띄우기를 합니다. 전혀 다른 거니까. 이제 결제를 물어보는 거죠. 결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결제도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결제 개념을 딱 적어놨죠. 요것이 어떻습니까? 가장 점수 따기 쉬운 부분입니다. 자, 또 결제 개념 나옵니다. 자, 결제란 해가지고 뒤에 결제권자가 서명하고 또는 어떻습니까? 결제는 문서가 성립하기 위한 최종적인 단계고 절대적인 조건이고 이거는 무조건 뼈대. 이 말 안 나오면 결제 점수 없습니다. 그 결제 개념 딱 읽어봐도 요거 써머리 멋지게 해놨네. 이래 느끼실 겁니다. 대부분이 장황하게 쓰셨을 겁니다. 장황하게 쓰셔갖고는 절대 어떻습니까? 시간도 못 맞출 뿐더러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점수를 못 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론할 때 잔소리같이 계속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매 시간 잔소리같이. 지금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결제 두 절 완벽하게 적어놨죠. 또 여기에서 뭐 결제권자가 의사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이까지 또 안 적어도 돼요. 특정 사안에 대해서 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결제고 결제는 문서 성립에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조건이다. 그 중요한 조건이 뭡니까? 최종적인 단계고 절대적인 조건이다. 또는 문서 성립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이런 말이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결제 말이 나오면. 그럼 결제도 여러분들 교재에서 다 보셨겠지만 어떻습니까? 결제에 관련된 거 가장 축약해가지고 탁 두 줄로 적어놨죠. 요것이 점수를 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제에도 개념 적었습니다. 그죠? 자, 검토에는 종류나 이런 게 없었지만 어떻습니까? 결제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가 결제에는. 그죠? 종류, 세 종류, 이건 뭐 기본적으로 하셨을 거니까. 종류 싹 나옵니다. 결제, 정결, 대결 딱 나옵니다. 이거 내용 교재에 그대로 다 있는 거. 그래서 지금 요 표에 있는 만큼은 못 적으십니다. 당연히 시험장에서는. 그렇지만 결제 종류 이렇게 해서 협의에, 그죠? 협의에 결제, 그 다음에 정결, 대결, 의미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결제는 뭡니까? 직접 의사를 결정하는 거고, 정결은 위임받은 자가 하는 거고, 키워드가. 대결은 대리하는 자가,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 말이 무조건 들어가면서 그 표에 있는 내용들이 싹 들어가야 돼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요 내용들은 교재에 또 다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궁극적으로는. 아, 결제의 종류를 적어야 되는구나. 근데 결제의 종류는 대부분 적으셨을 겁니다. 결제의 종류 안 적으면 무조건 이거 점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포괄적으로 또 뭐를 적어야 되는데, 그죠? 또 포괄적으로 뭐를 적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뭐를 적으면 점수를 많이 딸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적으라는 게 아닙니다. 아, 결제 순기능하고 역기능. 자, 결제의 종류까지는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프린트물에도 저는 결제의 순기능하고 역기능을 해놨지만 순기능, 역기능도 원래는 나와야 되지만 이거는 무조건까지는 아닙니다. 이거는 뼈대까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결제의 순기능, 역기능 언급은 하셨어야 돼요. 결제의 종류는 뭐 100% 나와야 되고 이거 안 나오면 점수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쭉 보니까 순기능, 역기능 또 교재에 따라 또 다르게 또 표현된 책도 있지만 이걸 장점, 단점으로 또 표현된 책도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모르시는 거 하나도 없고 교재에 다 있는 거고 그건 좀 한글은 안 읽어도 되고. 아, 그러면 여기에서 결국은 종류 조건 한 다음에 뭡니까? 장단점 또는 순기능, 역기능. 아, 요런 걸 좀 언급을 해야 되는구나. 지금 요렇게가 요게 지금 요거는 검토고 결제는 지금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개념은 똑같이 우리가 했었고 종류 조건, 아, 요 장단점이나 또는 순기능, 역기능 언급해야 되는구나.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습니까? 막 지금 포괄적으로 적어야 되니까 40점짜리는. 그 다음에 이제 쭉 해가 굳이 또 하나 한다 하면 뭐가 있습니까? 결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제 방법이. 자, 왜? 종류까지는 무조건 나와야 돼. 이거는 어떻습니까? 내가 쓸다 시간이 없으면 더 써머리 하셔도 되고. 결제 방법이 있습니다. 결제 방법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교재 한번 쭉 보시면서 정해진 위치에 서명합니다. 정해진 위치에 서명을 해야 되고 그 서명은 어떻습니까? 자필로 해야 되고 전자문서, 전자서명, 전자서명도 다 포함되고 이런 말을 또 집어넣으면은 어떻습니까? 그냥 결제 방법입니다. 결제 방법. 지금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하니까 너무나 쉽죠. 근데 서술형 주관식은 어떻습니까? 글쓰기나 이런 게 좀 안 되거나 이러면 전체적인 어떤 윤곽, 전체적인 어떤 그 마인드맵을 못 그리면 아, 이걸 뭐를 써야 되지? 뭘 어떻게 써야 되지?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검토나 결제 배분도 그 양도 비슷하게 맞죠? 이렇게 되셔야 돼요. 막 여기서 검토가 되게 많고 결제가 작거나 결제가 되게 많이 적어놓고 어떻습니까? 검토가 작거나 이것도 점수 안 나옵니다. 두 개가 비슷한 분량으로, 그죠? 최소한 이렇게 써야 돼요.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뭐 결제 효과 이렇게 해가지고 결제 효과가 또 뭐가 되겠습니까? 첫 번째 줄 뒤하고 두 번째 줄입니다. 이 페이지에. 문서 성립. 결제의 효과는 문서 성립. 결제를 함으로써 문서가 성립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론할 때도 문서 성립 중요하다 했죠. 결제 효력 중요하다 했죠. 문서 성립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중요하니까 어떻습니까? 개념에 다 포함을 시키고 만약에 이걸 포함을 안 시키면 결제 효과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 번호를 하나 줘도 돼요. 결제가 됨으로써 문서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 말 들어가도 되고.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이것이 어떻습니까? 40점짜리 1번 문제, 40점짜리 문제를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다 한번 쫙 풀어본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내용은 교재에 있기 때문에 다 압니다. 글 쓰는
흐름. 정해놓지 않았죠. 아, 개념이고 절차 있고, 아, 검토는 절차가 있지. 근데 결제는 절차 없습니다, 그냥. 서명하면 돼요, 결제권자가. 그러니까 이제 종류가 나오는 거고, 그 결제 어떻습니까? 장단점 나오는 거고. 요거는 어떻습니까? 의견 틀릴 때, 같을 때, 특히 틀릴 때가 더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뭐를 검토하나? 검토 사항 나와야 되고. 결제 사항,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죠.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는데 무조건 여기서 프레임, 뼈대가 무조건 나와야 돼요, 뼈대가. 그죠? 그래서 1번의 내용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고, 지금 어떻습니까? 흐름을 보셔야 돼요. 전체 흐름을. 아, 요런 걸 적으면 되었었구나.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 끝. 문제 다 쓰고 난 다음에. 그죠?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프린트물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아, 요런 형태로 써야 되겠구나. 간략하게. 필요한 뼈대는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 정도 썼다 하면 뭐 40점짜리 최소한 35점까지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뼈대가 빠지면 아무리 많이 써도 필요 없습니다. 적당한 분량에서 써머리 했는 거, 나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읽어보시면 그렇죠. 그죠? 자, 1강에 1번 풀어봤고, 다음 시간에, 그죠? 2번, 3번, 4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